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겨울아저씨 책 읽는 사작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 간단한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변화시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책 오늘 들려드립니다. 지은이 마스노 슌모, 옮기니 부유나, 펴낸 곳은 샘앤 바꿨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와 내일 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이자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 마스노 슌모는 아침의 힘을 깨달아서 그것을 평생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행운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옵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작은 아침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운 좋은 하루를 만들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이 책에서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아침에 첫 단추를 잘 끼운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아침을 단순히 부지런함의 상징으로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침은 자연과 만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아주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분간 정성껏 한 곳을 청소하기, 10분간 마음을 비우는 명상, 감사와 다짐을 담은 짧은 기도, 또 필사를 통해서 내면의 힘을 충전하기 같은 그런 간단한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준다고 해요. 클로징 때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아주 간단히 굳이 왜 꼭 아침만이 행운을 부르는 시간인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침은 리셋의 시간이고 집중하기 가장 좋은데 자연과의 연결로 운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운의 흐름이 좋은 시간인데 첫 단추까지 잘 끼워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본문 듣고 클로징 때 좀 더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작나무 아침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든다. 여러분은 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아무래도 운이 없는 것 같아. 어쩌면 나는 평생 행운과는 인연이 없는지도 몰라 등등. 운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운이 없다거나 좋은 운을 타고나지 못했다라는 한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위에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싶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운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행운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끌어당겨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행운입니다. 행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든다.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불교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봄이 오면 산과 들에, 나무에 꽃이 핍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꽃망울이 터지죠. 하지만 모든 꽃망울이 똑같은 순간에, 즉 동시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가 된 꽃망울만이 봄바람을 붙잡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봄바람은 모든 나무에 똑같이 불어오지만 준비가 덜 된 꽃망울은 꽃을 피우지 못하죠. 다음에 불어올 바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행운은 바로 이 봄바람과 부쩍 닮았습니다.
행운을 잡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파스테르가 말한 준비된 마음도 바꿔 말하면 준비된 상태가 되겠죠.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므로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된 상태가 바로 행운을 부르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몸과 마음이 잘 정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돈되다니 어떻게 해요? 아마 이러한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힌트는 다음의 선어에 있습니다. 조신, 조식, 조심. 이 말은 몸을 정돈하면 호흡이 정돈되고 나아가 마음도 정돈된다는 뜻입니다. 몸을 정돈한다는 것은 몸가짐을 똑바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운을 붙잡을 준비입니다. 그 열쇠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바로 아침에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충실하게 채워 몸과 마음이 정돈된 상태로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름 아닌 행운을 손에 넣을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아침 풍경은 어떻습니까? 아침 시간을 충실하게 채우고 있습니까? 그저 허둥지둥하면서 귀중한 아침 시간을 아깝게 보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운수승으로 수행 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깨달음을 받은 것이죠. 수행 기간에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좌선을 시작으로 아침 독경과 청소 같은 작무를 행합니다. 수행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아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만큼 엄격했지만 엄격함에 비례해서 딱 그만큼의 충만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침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아침의 흐름은 하루 종일 이어지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충실히 보냈을 때 하루 전체가 충실해집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그러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충실한 생활은 내 곁을 스쳐가는 행운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아침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안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누구나 충분히 해볼 만한 일들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행운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행운 체질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통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분명 행운에 둘러싸인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운 좋은 인생이 됩니다. 밤 1시간보다 값진 아침 10분. 여러분에게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요? 아마도 아무튼 바쁘다, 정신없다, 늘 마음이 급하고 허둥거린다 같은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는 집을 나서기 전까지 누구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체로 아침은 아무튼 바쁘고 정신없고 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아침이야말로 다양한 일을 하며 느긋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보람있고 훌륭한 하루가 되기도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후회스러운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를 바로 이 아침이 주고 있죠. 그러니 아침이야말로 거시적으로 볼 때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아무튼 정신없고 바쁘다는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관점으로 아침이 어떤 시간인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아침이 시작됩니다. 전날의 피로는 잠을 자면 어느 정도 풀리지요. 즉, 아침은 몸의 피로가 말끔히 회복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전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고민이나 어떤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해도 몸이 휴식을 취하고 뇌도 쉬면서 그러한 감정은 희미해지거나 자취를 감춥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도 어느 정도 가벼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도 회복되어 새로워진 시간이 아침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간이지요.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귀중한 시간을 그저 바쁘고 정신없고 허둥거리며 다 보내버린다니 이보다 더 아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모처럼 정돈된 컨디션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사람이 시달리고 이런저런 일정을 바쁘게 소화해내느라 밤에는 무척 피곤합니다. 체력도 떨어져 있고 당연히 활기와 집중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컨디션으로는 무엇을 해도 효율이 오를 리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성과가 좋지 않죠.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읽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웬만해서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방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고 체력도 떨어져 있으므로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아침에 해보면 어떨까요? 집중력도 의욕도 체력도 넘쳐 흐르는 아침에는 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밤에 1시간 이상 걸렸던 일도 아침이라면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침은 하루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시간입니다. 모든 생명이 깨어나 자연을 만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연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대표적인 모습이죠. 봄이 오면 싹이 움트고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져 대지로 돌아갑니다. 사계절의 변화는 매년 누구나 겪으며 지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변화의 주기를 만들어낼까요? 자연의 주기는 당연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대한 힘이 자연의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그 고귀한 힘을 불성 혹은 불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온갖 사물과 현상, 즉 삼라만상은 그 대우주의 진리가 만들어내는 주기 속에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하루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것도 인간의 재량을 뛰어넘은 대우주의 진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자연은 이 주기를 정확하게 따릅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꽃인 나팔꽃은 아침에 꽃을 피우지요. 자연의 주기를 거스르며 밤에 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주기에서 벗어난 유일한 자연이 바로 인간 아닐까요?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활이 빨라지고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은 밤늦도록 분주합니다. 원래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인데 말입니다. 요즘은 밤새워 일하고 해가 뜰 무렵부터 잠드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것이죠. 물론 직종이나 업무 환경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자연의 주기에 따른 생활을 권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일어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집에서 나와야만 하는 시간 직전까지 잠을 자다가 그야말로 눈곱만 떼고 허둥지둥 뛰어나오지는 않습니까? 창문 한번 열어보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자연의 주기를 무시하고 아침을 느낄 짬도 없는 생활은 역시나 몸과 마음의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연을 거스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계절이라도 공기와 바람과 풍경이 가장 상쾌한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우주의 진리가 선사하는 상쾌함을 직접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연의 주기를 따르는 생활은 인간 본래의 모습인 자연과 하나인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무엇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행복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아침의 작은 성취가 온종일 자신감을 준다. 요즘 여러분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업무는 물론이고 인간관계도 편치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실수가 잦아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깁니다.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요. 언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유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꼽자면 성취감과 만족감입니다. 어떠한 일을 똑부러지게 완수한 후에 느끼는 성취감과 거기에 따라오는 만족감은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 자신감에서 여유가 나오죠. 주위를 살펴보면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넘칩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자신감,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량에 대한 자신감. 이러한 자신감에서부터 여유로운 행동이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감의 바탕에는 틀림없이 이만큼 완수했다, 혹은 이러한 시련을 잘 극복했다 하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취감과 만족감이 자신감을 불러오고 자신감은 여유를 불러옵니다. 이러한 선순환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우선 성취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무언가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기본 방법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살았던 조주 종심이라는 선승의 이야기 중에 조주 세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탄생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수행승이 조주 선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네 아침은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사용한 바루를 씻으시게. 이 말을 듣고 수행승은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밥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사용한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수행의 요점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은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뿐이라고 이 일화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침을 먹은 후에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두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네. 설거지는 돌아와서 해야지 하면서 뒷정리를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채로 집을 나섭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아침을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인데 설거지까지 하라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할 일을 남겨뒀다라는 느낌은 집을 나온 후에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말입니다. 낮에 일을 하다가 문득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네. 혹은 집에 가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귀찮아 라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업무든 인간관계든 전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식사 후에 뒷정리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말끔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겨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성취감이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침에는 시간이 없는걸요. 이러한 생각은 변명일 뿐입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설거지든 이불 정리든 아주 작은 것 하나에라도 아침에 성취감을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느낀 작은 성취감이 하루 종일 마음에 얼마나 큰 여유를 선사하는지 직접 느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아침이라니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구나.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런 한탄이 마음을 파고듭니까? 이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잠을 자고 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내가 혹은 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라면 늘 자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건강 유지를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사고는 드물지 않습니다. 또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수면 중에 발작을 일으켜 다음날 눈을 뜨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소중한 생명을 하루 더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생명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이어온 것입니다. 조상들이 생명을 이어왔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받은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늘도 하는 한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제일 처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입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이 세상을 위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아침은 본래 자신에게 이러한 맹세를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 당나라의 선승 서암 사원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서암 사원은 매일 자신에게 주인공인가 하고 물어보고 스스로 예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주인공은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자신, 진정한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스님은 자신에게 진정한 자신인가 라고 물어보고 예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다시 자신에게 확실히 깨어 있는가, 멍하게 있지 않은가 라고 묻고 역시나 예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성심성의껏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을 잃지 말고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감사하는 동시에 서암 사원 선승이 했던 대로 마음속으로 주인공인가, 깨어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단 몇 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러한 아침 의례는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5분 청소.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해진다. 잠에서 깨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침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이 느슨해지면 지각하기 십상이죠.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허둥지둥 뛰쳐나가던 일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아침 시간이 충실해지면 하루가 충실해지고 하루가 일주일,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수십 년, 결국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청소입니다.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청소를 하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아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 휴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수밖에. 평소 청소로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러한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딱 5분 만에 끝내는 청소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구역을 정해서 딱 한 곳씩만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부엌 천장, 욕조, 거실 소파 위, 식탁, 침대, 화장대, 화장실이나 현관도 물론 작은 구역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상황은 저마다 다를 테니 구역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구역 중 어딘가 딱 한 곳만 아침 청소 타깃으로 정해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현관,
화요일은 냉장고, 수요일은 화장대, 목요일은 욕조 같은 식입니다. 평일에 손이 닿지 못한 구역이 있다면 휴일에 청소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구역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닦을 때는 닦는 일에만, 쓸어낼 때에는 쓰는 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선어가 있습니다. 일행삼매. 삼매는 삼매경의 그 삼매 맞습니다. 일삼매경, 놀이삼매경 할 때 사용하죠. 정신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대상을 철저하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에서 운수승이 청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걸레를 손에 들고 그야말로 질풍 같은 속도로 복도를 재빠르게 닦아 나갑니다. 다름 아닌 청소 삼매의 모습입니다. 어떤 구역이든 청소를 끝내고 와, 깨끗해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아침 청소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구역이라도 청소를 마치면 반드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상쾌해지고요. 이러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선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일소재, 이신심. 신심은 글자 그대로 부처를 믿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첫째가 청소이고 둘째가 믿는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는 마음보다 청소가 먼저라는 뜻이지요. 청소는 단순히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묻은 얼룩이나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직접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소가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청소 자체에 몰두해 보십시오. 마음에 묻어있는 얼룩과 먼지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정돈된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어질러진 방에서 아무리 마음을 정돈해 본들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 청소는 다름 아닌 마음을 정돈하는 작업이겠죠. 아침을 열기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아침에 행운이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은 아침이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주변 환경이 가장 새롭게 시작된 준비가 된 시간이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책의 구체적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은 리셋의 시간이다. 아침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넘어서 어제의 실수와 후회를 털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모든 생명이 깨어나 자연을 만나는 시간이므로 몸과 마음도 원점으로 새롭게 리셋된다. 두 번째, 아침에 집중력이 그렇게 높아진다라고 하는군요. 아침은 뇌와 몸이 가장 맑고 집중력이 최고조로 달하는 시간입니다. 저자는 하루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으로 아침을 꼽습니다. 예를 들어 단 5분의 정리정돈, 또 10분의 명상만으로도 하루를 안정감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침에 높은 집중력을 이용해서 사소한 성취감을 쌓으면 하루 종일 자신감 있는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자연과의 연결로 운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아침이 자연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세상이 깨어나고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의 리듬에 동화될 수 있다고요.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잡히고 행운이 들어올 통로가 열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아주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은 행동의 첫 단추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저자는 아침을 첫 단추에 비유하면서 작은 행동 하나가 연쇄적으로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하루가, 1년이, 평생이 긍정적으로 풀려나간다고요. 아침의 사소한 행동들 중에서 정리, 명상, 필사, 기도 같은 것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준비 상태를 만들어내고요. 이 사소한 행동들이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칩니다. 이게 중요했죠? 행운을 맞이할 준비. 위의 말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침은 행운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라는 거. 이 말 참 좋지요. 아침은 행운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 아침에 행운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간단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몸과 마음의 리셋, 자연과의 연결, 높은 집중력, 작은 성취감, 또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열린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는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하루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운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며 아침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행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행운을 잡는 건 아침을 잘 준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행운이 찾아왔다가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내 곁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겨울 아저씨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섬나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 석양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여러분들께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바다 근처의 허름한 숙소에서 머물기를 며칠 됐습니다. 오자마자 물갈이를 하는지 배탈이 나서 며칠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발리벨리라고 한대요. 너무 웃기죠? 벨리가 배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발리벨리라니. 이 재밌는 운율에 배가 아픈지 어쩐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지금이 이곳은 우기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비가 옵니다. 정말 매일 비가 옵니다. 근데 그 매일 내리는 빗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겨울 아저씨 그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타박하실까봐 걱정되지만 그건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저는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깨어있으려면 책도 읽어야 되지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하기도 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차피 목소리만 듣는데 굳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애써 촬영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틀린 말씀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몇몇 나무님들은 겨울 아저씨가 지금은 어디에 가 있나 뭘 하나 궁금해하면서 화면도 종종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 드립니다. 며칠 동안 이곳에서 책 읽고 녹음하면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e summer came for us and showed us what we lost. And I'm writing to myself about the things you said, about the things you said. The slowness creeps towards my feet within the light that morning brings to clean the remnants of a dream. Shadows you cannot see, I brush aside. You're on my mind this week. The lows are deep. I fall into the refuge that is sleep. There's nothing in my view but images of you 1,000 times. The summer came for us and showed us what we lost. I'm writing to myself about the things you said, about the things you said. Love is nothing but an echo, a memory you can't deny. Life is nothing but a vision, a play without a stage, an ocean without waves. The summer came for us. I remember what I lost. And I'm writing to myself about the things you said, about the things you said.